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성공할 것 같은 분들 주위에 많이 보셔라.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역적,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게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왔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는 뭐 전혀 여기 포스코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가 그냥 인터넷에 검색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거, 그것만 봐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장님한테 만약에 어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른가요? 선생님, 사장님이 페북을 한다. 그럼 페북 치고 돼. 그리고 나의 그 회사에서 그 일거수 일투족 중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꾸준히 뭐 이렇게 내 생각을 올린다니. 그러면 이 사장님이 보시고, 아, 이 사람은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감도 가지고 있지만 보니까 깊이도 있는데 넓이도 있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보겠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그 친구 한번 어떻게 한번 용기 있으면 줘봐. 이런 수도 있어요. 쉽죠? 굉장히 쉬운데, 쉬운데도 이걸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혹시 제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스마트폰으로 그 네이버에다가 박남규 치보세요. 검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네이버에서 박남규 치보세요.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거기 박남규 치면 뭐 나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보시면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블로그 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블로그에 보면 네이버에 여기 있네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에서 로봇 전문가,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적인 전문가 박남규 멘토님 강연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다른 사이트네, 그죠? 다른 사람이 제 강의를 보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고 다시 돌아가 보시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여기 보면 1인 창조기업 해가지고 밑에 보면 로봇 전문 1인 창조기업 있죠? 나옵니까? 여기가 제 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예, 거기 나올 겁니다. 그죠? 거기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밑에 가면 한 7, 8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9, 10, 11, 12, 13 박남규 명함이 있습니다. 박남규 명함을 보면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개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새로운 명함을 받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 그 문자 메시지로 저희 모바일 명함입니다 해가지고 거기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그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분이 제 거 보면 바로 저에 대해서 단순히 그 명함 종이 하나는 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이력이 업데이트가 된 건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www.facebook.com/ 해가지고 N9PARK 한번 치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그냥 www.facebook.com fb.com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facebook.com에가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n9 PARK 쳐보세요. 네. N9PARK.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뜰 겁니다. 안 떠요? 그럼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기 해도 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뒤에 친구를 어떻게 맺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기에서 방광 교치도 되고 거의 더 빠릅니까? 바로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기에서 방광 교치니까 나옵니까? 네. 나오네. 예, 페이스북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를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친구 수락을 하면 저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잘 친구 추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친구 추가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조금 박 교수가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페북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관리를 한다는 사람, 물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해주고 근데 보면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는 사실 우리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래요.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원리를 좀 제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 블로그에서 이웃 친구 추가 그 이웃 친구 추가하고 그 다음에 페북에서 친구 추가를 하면 저하고 확실하게 친구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만났지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동정을 항상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두 분이 되셨네요. 공종판 우리 씨하고 김현우 씨하고 두 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안 자르는 그분이 나를 안 자르니까. 근데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만 올리고 그러면 이제 몰래 가가지고 이제 왜냐면 저도 이런 게 스팸으로 올라오면 저도 괴롭거든요. 그겁니다. 그냥 이거 SNS의 생리를 잘 아셔야 돼요. 카톡에는 시시콜콜한 거 다 올리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그건 가능해요. 친구끼리는 뭡니까? 미러를 하는 거잖아요. 나만 오픈이 안 되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친구하고 시시콜콜한 거 다 올리세요. 그렇지만은 이 페북에는 좀 공식적인 거, 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많이 채우세요. 그리고 블로그는 나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도구로는 최적인 것 같아요. 왜? 블로그에다가 내 명함을 올리고 그걸 페북에다가 가져가기를 할 수 있어요. 페북에 올리면 어떠냐면 페북으로 들어오면 블로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블로그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항상 블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나르기를 해놓으면요. 블로그 내 명함은 항상 그것만 수정을 하면요. 남들이 페북으로 해가지고 타고 들어올 때 블로그에 항상 이렇게 보는 게 되니까 어때요? 나의 핸들은 블로그예요. 내 컨텐츠 업데이트 창구는 블로그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페북은 하나의 나의 프로모션 창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글로벌하게 네트워킹 하는 거는 페북하고 하고요. 페북은 뭐죠? 세계적인 거예요. 블로그는 어때요?
물론 네이버에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만들었지만은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검색을 안 해요. 근데 페이북은 세계적으로 검색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북이 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듀얼로 가져가면 돼요. 블로그는 나의 정보 관리, 업데이트하고 나의 그 이력 관리, 그리고 페이북은 소통, 그리고 마케팅 의자,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거는 뭐 오늘 아니면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게 여러 이제 뭐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 이제 원래 이거 24시간짜리를 9시, 8시간 동안 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핵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고, 좀 더 깊이 있는 강의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근데 핵심이 이게 깊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근데 예시를 많이 안 들었거나 그것이 핵심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경쟁자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요. 경쟁자를 도와줍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오픈을 해가 경쟁자들이 내 걸 다 가져가라, 내 거 다 해라.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런데 할 게 더 많아요. 희한하죠? 그게 오픈 정책이에요. 그래서 폐쇄적으로 가지 말고 남들이 뭐 데이터 달라면 다 줘요. 나는 다시 공부하면 돼.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분이 가져갔다 해서 자익이 안 돼요. 한 10%는 자익이 될지 모르지만 90%는 내가 이야기해야지 맛이 생긴다. 가수들 보면 노래 부르잖아요. 누구나 노래는 불러요. 근데 그분이 불러야지 자기 풍경. 그분한테는 돈을 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도 실패하는 기업들 한번 볼까요? 자, IBM이 애플을 침몰 1번 일정까지 갔는데 정작 자신이 파산 위기에 놓였어요. 왜 그럴까? 폐쇄적으로 갔거든요. 좋은 전략의 조건, 분석적이다. 종합적 사고. 전략?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종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략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이다,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죠? 분석적이고, 전략은 분석적이고, 종합적이다? 그게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는 이 프레임을, 실천적인 프레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방법론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거고요. 분석적으로 사고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크게 보세요. 이게 내가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략을 정의한 걸 다른 데 있는 인용을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은 어떻다? 전략을 실제적으로 할 때는 바둑을 예를 드는데 어때요? 바둑을 두면 정석을 익혀야 하지만 대국에서 정석대로 두면 패하기 십상이 되게 무슨 루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략을 공부를 했지만 이걸 좀 자기 거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지만 이게 이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프레임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리라고 해요. 공리.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대 법칙이 있고 공리 법칙이 있어요. 공리 법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론을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면 그거는 정렬을 못 하잖아요. 아니 그 인생을 정말 트루먼 쇼 같이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그러니까 진짜 뭐 이렇게도 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게 공리라고 하는데 이런 건 다 공리입니다. 공리 영역이고, 이해되시죠? 지배하는 거 80% 정도를 지배를 하고 20%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기과 시킨다는 게 80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70점 이상만 받으면 과락은 면하는 그런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논문을 여기 쓰실 분도 있겠지만 어때요? 논문이라는 거는 유의 수준을 따지잖아요. 1%, 5%, 10%. 그게 어떤 의미냐? 유의 수준 10% 내에서 이 논문이 의미가 있다. 이 뜻은 무엇인가? 예외가 10%는 있는 거야. 90%는 맞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출구조사할 때 유일 수준 1%에서 허용오차 뭐 그 뜻이거든요. 허용오차가 뭐냐면 유일 수준 1%라고요. 99%는 맞아. 그런데 1%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강의하는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 수준 20%예요. 20% 틀릴 가능성이 있어. 80%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20%가 80%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20%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 20%는 자기만의 또 뭔가로 채워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전략의 본질은 창조성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요건 A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B를 하나 더 엎어가지고 자기과 시키는 게 거기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도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도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제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훌륭한 전략가는 전략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전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왜? 골프 선수가 이론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으로 해서 그 이론을 어떻습니까? 몸에 체득을 하고 나서 실전에 가서는 이론을 잊어버리고 몸으로 하잖아요. 몸의 그 느낌으로. 왜? 몸의 그 근육 모든 감각을 전부 다 익힌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연습했던 식으로. 그 골프 선수가 갑자기 한 이틀을 자기가 골프를 안 하고요. 야구를 했어요. 야구를. 그런 근육이 어떻습니까? 골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야구를 해보니까 그 근육이 또 발달하잖아. 며칠이지만. 그러면 골프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 자기 몸이요. 거기에 딱 맞도록 조율이 되도록 노력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 그 운동이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건강할 것 같죠? 건강 안 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뭐냐면 우승인데 그에 맞도록 자기 몸을 전부 맞춰놨기 때문에 건강하고 살려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운동선수는 오히려 쓰는 근육을 더 쓰고 안 쓰는 근육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술은 뭐냐? 아까 말했듯이 전술이 어떤 수단이다. 전략이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어. 앞으로 나올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안 만들었어. 구체적인 게 뭐가 없어.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반면에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어서 패배를 당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목표는 있는데 이런 신뢰성을 확보를 못한다든지 전술이 없다든지 아니면 전술이 있는데 방향성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향과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수학에서는 벡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벡터, 방향과 벡터의 실체가 뭐죠? 길이로 나타내잖아요. 화살표. 방향과 길이와 시작점이 있어야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작점이 없거나 아니면 방향이 없거나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공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자, 여기서 말하는 벡터에서 방향은 뭐죠? 타당도. 그 벡터의 크기는 실내도요. 실행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체 교육을 통해서 인재 개발에서 하는 건 뭘 한다? 프레임을 어떻습니까? 주입을 시키고 유능한 인재로 만들고 또 한 가지 포스코에서 목표로 하는 타겟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재상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율을 해가지고 타당도, 방향성을 이렇게 맞추고 또 능력 OJT 교육을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두 가지 핵심은 뭐냐면 방향성과 벡터로 말하는 방향성과 이 크기를 둘 다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교육이 뭐죠? 벡터, 타당을 높이는 거고 OJT 교육이 뭐냐? 실행성을 높이는 거죠.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전략과 전술에 들어간다. 전략이 방향성, 전술이 타당도. 다 연관이 있죠. 그 원리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의 레벨은 그룹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사업부 차원에서 있고 기능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배치를 받으면 처음에 기능부터 배울 겁니다. 기능적 전략. 그 안에서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매칭을 시키느냐 그런 것부터 배우실 겁니다. 이제 기업 성장 단계별 전략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제가 말하냐면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라. 그러면 그게 그 중에 자 여러분 보면 처음에 이제 기업이 지금 우리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 진출을 지금 하려고 하나요? 해외 진출했나요? 진출했으면 요 단계예요. 그리고 시장의 리드예요 지금. 그럼 요 단계에서 단계별 전략, 최우선 목표, 방향 같은 말이죠. 타당도 목표가 뭐로 정해야 되냐면 시장의 리더일 때는 시장 진입 후 선도적 시장 점유 및 유지가 하나의 타겟이 보통 되더라고요. 거기서 지배적인 독점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배를 확보해야 하느냐. 그게 포스코의 아마 지금 전략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적인 이제 해외 확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느냐. 그 중국이나 이런 데 투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포스코에서 지금 대우 어디입니까? 대우 어디로 인터내셔널 인수회가 하죠. 거기 다 저런 전략의 일환이겠죠. 지금 요거에 지금 포스코의 어떤 전략이 타당도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 글로벌 인재를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진출하고 이러려면 기술은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경영 능력, 사람을 어떻게 모티베이션해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방향성과 신뢰성 이런 걸 전부 다 확보를 하느냐 그런 인재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CTO로 키우려는 게 아마 회사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감탄한다면 지금부터 경영서적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인문 보정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옛날에 그런 걸 좀 잘 알아 공부지신의 정신으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문제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워낙 복잡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요 기술이나 여기 보시면 어떠죠? 인력, 사람, 그 다음에 기술, 자금, 마케팅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 어디에 여러분이 배치를 받을 겁니다. 배치로 여러분이 배치를 받는 게 아마 제품 기술 개발 이쪽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쪽에 있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요 레벨하고 요 레벨에서는 제품 업그레이드나 신제품 개발에 여러분이 아마 그 부서에서 요 제품 개발 그 부서에서는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 쪽이나 아니면 해외 경쟁 업체를 분석하는 이런 쪽에 아마 전략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부서에 가면은 아마 전략적 목표가 신제품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제품 기존 거를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격이나 품질,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아까 말했듯이 뭐 기분이 좋아지는 차 아니 잠이 안 오게 하는 뭐 스틸 뭐 물성을 가지는 그런 걸 만든다는 그런 걸 충분히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에서 그 트리즈를 이야기를 하는데 트리즈는 모순을 극복하는 겁니다. 모순을 극복하는 거. 그럼 모순을 극복하는 게 혁신이고요. 그런데 모순을 극복을 안 하고 가격은 낮게 하면서 품질을 좋게 하는 이거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순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지만 모순을 극복을 안 하고요. 그걸 최저점을 찾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티켓몬드. 티몬이 전략이 그겁니다.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150개를 풀어요. 그 제품 종류 같은 거 다 무시하고 티몬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150개의 그 순서를 매겨 가격 대비 품질을 어떻게 매기냐 전략적 밸류에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가격대 성능 대비해가지고 이 인기 있는 제품들을 전부 다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기다 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보면 그 최상위에 있는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50개를 티몬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게 문제. 가격대 성능의 접점을 찾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장 경쟁력이 올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일정 기간, 즉 일주일이나 한 2주 단위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 팔리면 또 거기서 그냥 덜어내. 그리고 또 팔릴 만한 거 거기서 또 차선으로 있는 그 제품들 또 집어넣어. 계속 물갈이를 시키면 경쟁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안 팔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게 티켓몬스터의 티몬이나 이런 요즘 그 오픈마켓의 전략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안다면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최선의 이피션시 이펙트 관점에서 이걸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차원을 찾아내고 그 효과가 대부분이더라. 그리고 거기서 모순을 찾아내는 건 트위저 관점에서 보는 거고 모순이 아니고 그냥 접점을 찾아내는 것은 이 전략적 툴을 가지고 접점을 찾아내더라.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략적 사고의 기술을 보면 이거는 그 차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그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밸류체인. 여러분들이 보면 비즈니스 시스템이 그 포스코에서 무슨 요즘은 그 기존 포스코가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게 광양 제출소 같은데 요즘 그 공정을 많이 줄이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 이름이 뭐죠? 예? CEM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시스템을 혁신을 시켰다. 그럼 여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기존 제품을 만들어내나요? 좀 차별화된 다른 걸 만들어내나요? 기존 제품을 만드는데 컴퓨터를 그렇죠. 그러면 통상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 프로세스를 혁신을 해가 만들 때 그럼 신사 구조예요. 그죠? 대앱이나 이런 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같은 컴퓨터인데 회사의 그 시스템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여기를 보면 뭐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기존 시장 기회보다는 기존 경쟁이 심한 데를 위험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기회보다는 새로운 시장보다 이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뭐냐면 신사업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걸 잘 하죠. 삼성전자는 마른 수분도 짠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른 수분도 짠다. 어떻게 짠다? 공정에서 6시그마 들어가셨죠? 100만 분의 4 ppm. 4. 100만 개 하면 4개 분량, 그거는 신의 영역이거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들어보셨죠? 이렇게 있으면, 공대니까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으면, 이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내면, 모든 게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어떤 분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요게 시그마면 1.95 시그마, 즉 거의 2에 가까운 2 시그마에 가까운 요 영역이 전체의 95점 몇 %를 차지하고 3 시그마가 되면 요 밖으로 나갈 확률은 100만 분의 6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걸 한 100만 개를 생산을 했다고 했을 때 전체 놓고 점수 조사를 하면 요 불량률이 그 2개, 여기도 2개 양쪽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6시그마라는 게 여기 3시그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시그마, 2시그마, 시그마 있어요. 그럼 6시그마가 뭐냐면 그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6시그마잖아요.
품질 관리 기법이에요. 그거를 예전에 제가 전공했을 때는 닭꼬치 메소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QFD 들어보셨어요?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제가 전공이 그거예요. 뭐냐면 공정이 각각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들로 관리를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100만 분의 4 ppm, 4 ppm이 100만 분의 4. 그러니까 4개 분량이 나올 정도로 공정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거 어렵겠어요. 그거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공정 프로세스 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정이 한 20개가 돼. 그럼 그 20개를 조건을 다 주면 돼요. 뭐 어떤 거는 2개의 조건을 줘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20개 스텝에 대해서 어떤 거는 뭐 2가지 경우수, 2가지 경우수, 2가지 동의무수, 3가지 공무수 이게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20개라면 2에 이게 만약 한 10성의 3에 10성 정도의 이런 경우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실험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 결과물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걸 직교 난수표상의 직교 뭡니까? 그 실험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한 10개나 20개 정도만 실험을 하면 이 결과물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에서 반도체 공정 라인이 가장 성공적으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풀량률을 반도체에서 그 마진율이 만약에 그 100개 그 마진율이 10%다. 근데 풀량률을 5%만 잡으면 이 마진율이 어떻습니까? 엄청 올라가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에서 100개 중에 수율이 한 70개 모든 게 어떻습니까? 한 10%에 80개 나온다. 그럼 10개가요. 이게 경쟁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공정상에 있어가지고 아마 포스코에서도 삼성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 제품을 그 CM 공정으로 해서 그걸 했을 때 품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런 그 공정별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투입이 되면 그거를 좀 분석을 한다든지 분석을 할 때 실험 QFT 아마 닭꼬치 메소드가 비슷한 식스 시그마 이런 걸 가지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설계자 관점에서는 유용할까? 이런 그 닭꼬치 메소드나 식스 시그마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설계자는 새로운 신규 공정을 계획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목합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못 해봐요. 머릿속에 써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쓰는 게 이겁니다. 액시오매틱 디자인이고 목적에 맞는 설계를 이렇게 매칭을 쭉쭉쭉 하고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겁니다.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수단이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있어. 그러면 그 앞에 행렬로 치면 어떻게 되냐? 1, 1, 1, 0, 0, 0, 0, 0, 0 이런 행렬이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A를 위해서는 A만 관계가 있고 B를 위해서는 B만 관계가 있고 C만 C만 관계가 있는데 세상이 안 그렇답니다. 세상이 보면 A가 B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죠? A가 B에도 영향을 미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C만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B에도 영향을 미쳐. 그럼 이게 또 이렇게 돼.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막 그 여기 분포가 되죠.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이거를 0되고 1되고 1되고 이런 역행렬이나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우스 소거법에서 요걸 픽스를 시키면 요게 배수가 픽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픽스가 되면
되면 여기 픽스가 되고 여기 픽스가 돼요. 이런 설계 기법이 있어요. 이거를 액시오매틱 디자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최적화시키는 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 같아. 트라이앤 에러를 할 수밖에 없어. 실제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나는 실무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저렇게 혁신을 하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라인에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몇 개의 최소의 실험으로 통해서 이런 핵심 공정 중에 어떤 게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내는 거기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없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이 액시오매틱 디자인 기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솔루션이 A에 대해서 A' 솔루션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트레이스라는 걸 써가지고 경우 수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거를 전략적 툴에 의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그중에 여기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거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점수 많이 받았던 거를 여기다 딱 썼더니 얘가 어떻습니까? B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B한테 영향을 미쳐가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럼 차선책으로 이 중에 두 번째 이런 거를 다시 집어넣었더니 이게 없어져. 그럼 그걸 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맛을 보여드리겠어 했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지금 통상 제품을 가지고 혁신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마른 수분도 짜는 듯한. 그래서 수율을 높여가지고 아니면 분량률을 높여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삼성과 같은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는 가격을 싸게 만들고 품질을 차별화시켜가지고 품질이 더 좋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거는 누구나 구사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건 본능적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략을 세운다면 아주 루틴하게 나는 아주 가격도 싸고 품질 좋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품을 집중해서 하겠어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혁신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이겁니다.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힌트를 보면 신사업 구조를 여러분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신사업 구조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신사업 구조. 신제품 개발 전략. 신시장 개발 전략, 시장 침투 전략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과 들어가는 거는 침투 전략 맞아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하는 것, 이거는 신시장 개발 전략 맞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신제품으로 하는 게 이게 신제품 개발 전략이고 이거는 그 새로운 시장을 가는 게 신시장이고 제가 볼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 가격 그러니까 이걸 수율을 높여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높여주고 그러면 신제품 개발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80%는 이야기하고 한번 20% 자기 거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아까 어떻게 보면 뭐죠? 기존 시장이죠. 기존 시장에서 공정을 혁신해서 가는 게 신규 제품 이쪽이 되겠죠. 그럼 기존 고객들의 부가적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및 신제품 같은 거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시로 새로운 효능을 가진 제품 아니면 중저가 제품 모델을 확장 부가가치를 더 높인 제품 이런 걸 여러분들이 포스코에서 구사하는 겁니다. 그런 힌트를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와 하면은 그 근거 자료가 우리는 삼성과 같이 많은 수건도 좀 짜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 수율을 높여서 우리가 아니면 분량률을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수익성도 더 확보하고, 뭐 그래서 기존 시장의 포지셔닝을 확보시키면서 우리가 해외 진출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신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신제품 개발 전략을 하겠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략적 사고 제가 이제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겁니다. 자, 차원 전략적 사고에서 프레임이 중요한데 차원을 발견을 하고요. 거기에서 프레임을 구성하고 트레이드 오프 매트릭스라고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좀 뭐냐면 여기서 밸류는 A축과 B축의 그 수치화된 이걸 리커트 척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등간 척도. 그걸 통해서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키고 그거를 수치화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가 가장 높은 어디가 밸류가 가장 높을까? 이러면서 이제 보고 여기 제일 높을 것 같고요. 수치를 계산을 하면 그 다음 여기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예시를 보면 선호도가 동일한 브레인 같은 경우에 속성 A와 B가 있는데 브랜드 포지셔닝이 이래 있다.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했어요. 이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전략 프레임을 한 번 더 보면 전략 프레임은 이 밸류라는 거는 보면 재무적인 관점이에요. 재무관리 관점이에요. 그러면 퍼포먼스 관점은 뭐죠? 개발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생님의 이피션시나 이펙터를 합행을 뭐냐면 퍼포먼스라고 해요. KPI 들어보세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뭐냐? 들어보셨어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뭐냐는 개발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니즈를 반영한 KPI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스펙이고 개발 목표가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밸류나 키 퍼포먼스나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말하는 거나 개발자에서 말하는 그 컨셉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만 하고 있어요. 이게 100% 싱크로나이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80% 이상은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같은 말이면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런데 그 차원을 여러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F22하고 F35 두 개 중에 어느 걸 고르는 게 낫느냐. 그러면 높음과 낮음이라는 이게 뭐죠? 효용, 이펙트 관점에서 높음, 낮음이 있고, 그 다음에 차원을 이렇게 밑에 많이 차원을 두고, 그래서 랩터는 어떠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랩터가 더 비싸고, 그 특수 설계도 더 많이 돼 있고, 특수 무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인물 맞춤도 많고, 민첩성은 F35나 F22가 같구나. 그리고 스텔스 기능은 어떻습니까? F35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저렇게 차원으로 해가지고 차원을 좀 몰아놨지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장단점을 저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한다는 거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베니핏과 코스트가 하이와 하우 관점에서 똑같은 축으로 이렇게 다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베니핏과 코스트, 밸류가 가장 큰 게 헛이다. 그런 차원을 말했고, 이거를 인생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이에 해당되는 게 미션이고 하우에 해당되는 게 경력이에요. 여러분이 경력이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한 3가지 정도 이상을 여러분이 3년 이상씩 흔들리는 바위 위에서도 견뎌라. 그럼 몇 개 된다. 역경이 거꾸로 하면 경력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이 미션은 그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경력은 마이 스토리다. 여러분들은 스토리를 가지면 남들이 나의 브랜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 클수록 경력은 화려하다. 퍼슨, 파이와 하우의 결합이다. 밸류라는 것도 베니핏과 코스트의 결합이고, 공대생에서는 퍼포먼스라는 내용은 이피션시의 팩터라고 또 표현이 된다.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파이와 하우의 관점이다. 파이가
관심이라면 how는 배려다. 같은 말이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회와 사랑의 실천이다. 결국은 리더십은 다르게요. 리더십 책을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걸 그냥 쉬운 걸 어렵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어떨 때 이게 리더십 같기도 하고 자기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서번트 리더십, 알코올 리더십, 알코올 많이 먹여가지고 뭐 다른 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말이야, 좋은 정보 하나 있는데 니만 알아? 그런 인포메이션 리더십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뭐죠? 사업 타당성은 결국은 이거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스톱 칠 때 수리고 하는데 투구까지 해서 이제 가야 될까 말까 판단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 하면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금리보다 그 투자를 하면은 이제 사업 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만둬야 돼. 그게 사업 타당성이죠. 목표가 명확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사업 타당성을 구성하는 기술, 이제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